그리고 장가희 기자, 다른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의 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했다고 하는데 반성하지 않는 반성문 같지 않은 반성문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. 반성문을 자주 내기는 하는데 이 반성문이 정말 반성을 하는 것이냐 하지 않는 것이냐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. 네. 정유정이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이 지금까지 13개나 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진정성의 의문이 나오는 게요. 재판부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걸 표현하는 거는 좋은데 얼마나 반성을 하고 또 어떻게 생활해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이거 보여주기식으로 해서 안 된다. 이렇게 재판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. 그렇군요. 박준 변호사님. 네. 정유정이 13차례나 최근까지 반성문 제출했다고 하는데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재판부가 이를 읽을지 굉장히 의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게 사실은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안 읽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걸 적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. 반성문이라는 게 뭐냐면 혐의가 지금 인정되는 상황에서 구치소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. 네. 본인이 자백도 했고 그 상황에서 반성하고 있다. 반성문을 기계적으로 내는 사람도 많고요. 뭐 정유정은 뭐 본인은 표현을 안 하지만 기계적으로 13차례 냈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. 그 와중에 반성문 내용도 좀 특이해요. 네. 반성문에 말 그대로 뭔가 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피해자한테 유족한테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반성문인데 네. 그런 내용 없습니다. 자기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런 내용 쓰지 마라. 제대로 된 반성문을 써라. 이 판사들 중에 읽는 판사가 되게 많습니다. 아마 정유정 같은 경우는 다 읽어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 안 읽는다고 그거 신경 쓰지 마라라고 법정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그게 의심하면서도 13차례나 반성문을 썼던 그럼 의중은 뭘까요? 그건 뭐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. 사실은 구치소 안에서 뭐 다른 어떤 피해자하고 합의 보지 않는 이상은 유조가 되겠죠. 그거 말고는 양형에서 줄일 수 있는 양형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. 지금 살인, 사체유괴 아주 중대한 지금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게 반성문이고 아마 옆에 이제 구치소에서 그런 어떤 분위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반성문을 계속 기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그렇군요. 그리고 장가희 기자, 반성 없는 흉악범 한 명 더 있죠? 그렇습니다.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최원종. 지난달 한 언론 매체에 자필 편지를 써냈습니다. 구치소에 한 달만 있어도 괴롭다. 또 이 생활을 몇십 년 더 해야 할 것을 생각하니 정신이 무너지는 것 같고 고문받는 기분이다. 이렇게 고충을 털어놨습니다. 이 피의자들이 공개한 편지에 담긴 내용을 보면 이 정유정을 포함해서요.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변명으로 자신들을 방어하고 있다는데요. 이 유족의 2차 피해나 또 잠재적 가해자들의 모방 범죄도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. 그렇군요. 뭐 어떤 부분이 더 문제가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자, 이 반성이 사실 없는 거면 뭐 반성이 이제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최원종 같은 경우는 지금 감정 신청을 지금 했던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. 네. 변호인이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. 네. 이 본인이 2020년도에 조현병 증세가 있어서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살인죄나 살인예비, 살인미수인이 범죄가 되는데 그런 많은 사람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다만 이 심신미약이 된다 그러면 이게 형이 줄거나 만약에 심신상실이 있다 그러면 무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. 그거는 판단 여부는 이 재판부의 전권입니다. 법관이 판단하는 거고 이 재판 전에 이 감정 신청을 채택할지 말지 그 부분도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궁금한 거는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면 그 양이 많게 되면 어떻게 많이 참작이 되는 겁니까? 그러니까 사실은 반성문이라는 게 뭐 솔직히 말씀 실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할 게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정말 진정된 반성문이면 판사나 어떤 그런 게 어필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런 반성이 아닌 반성문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. 저도 뭐 피의자들한테 써라, 뭐 할 거 없잖아, 써라고 하긴 하는데 썼을 때 그 진정한 의미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의미 없이 계속 반복되는 반성문이라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. 그렇군요. 네. 황당한 정신 감정 신청인데 유족은 어떻게 좀 입장인지 궁금해요. 자, 지금 이제 문제가 정신 감정을 해서 만약에 이 조현병 증세라든지 이게 범행에 직간접적 영향이 있다. 그래서 사물에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.
범죄를 저지를 때 그러면 심신미약으로 형이 감경되거나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. 그 부분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데 유족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사망자, 사상자 발생을 했는데 이 유족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형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좀 반발하는 상황이고요. 네. 말씀을 드리지만 법관이 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. 법관이 판단해서 또 의사가 감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법관이 봤을 때 이 사람 범죄 저질신 보면 멀쩡해 보이거든요. 멀쩡하다면 심신미약 감경되지 않습니다. 제가 궁금한 거 또 하나가 네. 있는데 반성문을 직접 그 범죄자가 쓰는 게 아니라 대피를 해준다 이런 그러니까요. 얘기도 있던데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? 그런 일 있어요? 사실 제가 확인은 못했어요. 반성문 관련해서. 네. 그 확인은 못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어. 실제로 뭐 이거를 뭐 이 증거를 갖고 확인한 바는 없는데 그 안에서 막 적어주는 사람도 있고요. 누가요? 그 재소자들 중 다른 재소자가? 아니면 또 어떤 뭐 금액이나 이걸 통해서 네. 뭐 반성문을 대필해 주는 그쪽이 있다고 지금 들었는데 제가 어. 실제로 확인은 못 해봤고요.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반성문을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. 아, 제대로 된 양과는 반성문을 상관이 썼습니다. 없군요. 예, 제대로 된 반성문을 써야지만이 판사를 좀 설득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.